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18년에 출판된 피터 슈와이처의 시크릿 엠파이어스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의 정치 계급이 어떻게 그들의 부패를 은폐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부자로 만들었는지 내막을 심층 추적한 책입니다. 이 책의 표제는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존 케리, 미치 매코넬 등이 등장합니다. 피터 슈와이처는 워싱턴 정가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넌픽션 작가로 브라이트바트 뉴스의 시니어 칼럼니스트인 동시에 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e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거의 예외 없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월가의 주식 내부자 거래를 폭로한 Throw Them All Out, 정치인들이 마피아처럼 부를 축적하는 방법, 다시 말해 유권자의 표와 돈을 갈취해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내막을 파헤친 엑스토션, 그리고 클린턴의 엄청난 축제 스토리를 기록한 클린턴 캐시 등이 있습니다. 클린턴 캐시는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부자로 만들어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클린턴 부부는 공식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 이들은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다들 회고록 출판과 강연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잘 추적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Profiles in Corruption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부터 조 바이든, 에이미 클로부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이른바 진보 좌파 정객들의 부패와 위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차이나 커넥션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공 사업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헌터 바이든의 핫 드라이브 게이트에서 나온 뉴스들도 이 책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헌터 바이든을 정조준해 조 바이든에게 치명타를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12월 21일 피터 슈와이처가 팍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헌터 바이든 스캔들과 관련해 동업자 토니 보블린스키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듯이 바이든 가족 전체의 부패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에 전혀 경험이 없는 헌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쉽게 돈을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헌터 바이든 스캔들의 거의 모든 디테일과 워싱턴 정가의 부패상은 일련의 그의 저서에 모두 나온 내용들입니다. 피터 슈와이처는 팍스뉴스에서 워싱턴 DC의 많은 건물들이 헌터 사건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낸시 펠로시, 다이안 페인슈타인이 중공에서 가족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법기관 상층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미국민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고 분개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 다수당 지도자 미치 매코넬의 부인 일레인 차오가 미국의 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중공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해운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레인 차오의 해운회사 선박은 중공에서 건조됐으며 일감도 중공 국영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미치 매코넬이 중공의 비유를 거스르면 회사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단단히 약점을 잡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남편인 폴 펠로시가 중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은 이 정도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안 페인슈타인 남편 역시 중공에서 25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터 슈와이처는 중공 정부가 정치 계층 가족들에게 달콤한 거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치 리더십에 대한 참수작전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슈와이처는 이미 2018년 3월 팍스뉴스 션 해너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있었던 헌터 바이든의 중공 거래를 폭로했었습니다.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남진화해와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공을 방문하면서 헌터 바이든을 동행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중을 마치고 열흘 지난 시점에 헌터 바이든이 15억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시끄러웠던 헌터의 중공 커넥션은 이미 오래전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거의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었을 때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1960년 유엔 총회에서 격정적인 어조로 소련의 강담을 드러내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필리핀 대표가 동국권 국가들이 소련의 강점으로 자유가 사라졌다고 말하자 여기에 발끈해 책상을 신발로 마구 두들긴 슈 백잉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후르시초프는 무이 바스 바호로님, 우리는 당신을 묻어버리겠어 라는 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편이라면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승리할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신네들을 묻어버리겠다는 말은 1956년 모스크바의 폴란드 대사관에서 나토 회원국과 이스라엘 대표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듣다가 질린 나머지 모두 자리를 떴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묻어버리겠다는 후르시초프의 폭언을 핵전쟁 위협으로 이해하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12월 21일 심야에 바로 이 내용을 트윗에 포스팅했습니다. 1960년대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당신네들을 묻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연단을 신발로 때린 것을 잊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위협을 가하던 소련이 이제 중공으로 바뀌었다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그는 또 50년대 상원 의원 조 메카시가 성문에서 했던 말을 잊었느냐고도 했습니다. 흔히 메카시즘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낙인 찍기라고 알고 있는데 메카시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민테른의 간첩들이 미국에 암약했을 때 그가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한 이들은 실제로 모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또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중공의 지원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역사를 잊고 있다. 그리고 이후 70년대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문을 중공에 열어젖혔을 때 우리는 평화를 추구했지만 중공은 우리를 지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미국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공과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할 때 저들은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장악한다는 목표로 공공연하게 삼투 작전을 벌였다. 그러다 이 목표를 2030년으로 수정했는데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되자 2030년의 목표를 다시 2020년으로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과도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미국의 당면 위기를 설파했습니다. 중공은 사법부를 포함해 미국의 각급 정부에 이미 깊숙이 스며든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부패와 금품, 협박을 무기로 스며들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가운데는 미국인을 유인해 취하도록 만든 뒤 은밀한 장면을 촬영하는 수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공과 거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림없는 얘기다. 중공은 악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양식과 자유를 파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국민들이 악마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통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미국민들을 깨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공은 미국에서 번 돈으로 그들의 경제와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중공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거래 기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혼까지 거의 도둑질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미국 내부의 적이고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토를 노리는 외부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우한폐렴, 제도적으로 인종주의 국가라는 허위 주장, 공권력에 대한 공격으로 몇 달 동안 농락당해 왔다면서 중공은 미국을 분열시킨 뒤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중국 공산당은 제3자와 결탁해 미국의 선거마저 도둑질하고 있다.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